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축구 전쟁을 앞두고 극과 극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그리고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의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한 컬럼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감독은 나란히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공인받은 주셉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한 팀으로 만들면서 과르디올라 감독보다는 주제 무리뉴 감독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흑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우에는 경기 결과나 성적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철학과 방향성에만 집착한다면서 과르디올라 감독보다도 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감독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계열로 분류된 두 감독 서로 다른 축구 철학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디 애슬레틱의 컬럼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가 작성했는데요. 아르테타와 포스테코글루 왜 서로 상반된 축구 철학을 채택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행복했던 토트넘 재임 초창기에는 그가 토트넘의 일원이 된 것이 행복하다는 농담이 토트넘 경기장 주변에 돌았습니다. 2023-2024 시즌의 세 번째 경기였던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 당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한 뒤 해설위원으로 참석했던 조 콜은 영국 방송사 TNT 스포츠와의 생방송 도중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직접 어떻게 풀백을 미드필더로 전환하여 인버티드 풀백을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스트라이커까지 끌어올려 공격할 수 있었는지 질문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시 미소를 지으며 농담했습니다. 그냥 펩을 따라하는 겁니다, 친구. 두 달 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위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던 제이미 캐러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펩을 따라하고 있는 거냐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농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기꺼이 받아들였죠. 일주일에 한 경기만 공부하면 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모방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또 다른 감독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우에는 일본의 시티 풋볼 그룹 소속 클럽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이끌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이야말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코칭 스태프로 함께 일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하며 영향을 받았죠. 아르테타 감독은 3년 반 동안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른편 자리에 앉아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조언자이자 전술적인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아스널 감독으로 이적해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죠. 위의 내용이 여러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에 대해 아는 전부라면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곧 열릴 북런던 더비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플레이북을 상대보다 더 잘 구현하고자 하는 두 카피팀 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이 똑같은 원작 맨체스터 시티의 복사판처럼 운영되고 있다면 이 경기는 누가 더 원작에 충실한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일은 없습니다. 두 감독은 같은 아이디어, 같은 영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두 감독을 지켜보는 경험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스포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개방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정의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변수가 있는 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토트넘의 경기를 주목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따라가는 것은 어둠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데요. 좋은 날에는 맨체스터 시티에 4대0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펼쳐지죠. 이번 시즌에 이미 2번이나 프리미어리그 4연속 우승팀인 맨시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날에는 입스위치 타운이나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2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2대0으로 앞선 경기조차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게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20경기에서 42골을 넣었죠. 그러나 올 시즌 절반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20개 팀으로 구성된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스널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아스널이 어떤 팀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20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단 18골밖에 허용하지 않는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에도 38경기에서 29골만 내주며 최고의 수비력을 선보였던 팀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경기는 예측할 수 없는 열린 경기인 반면 아스널의 경기는 치밀하게 계획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의 올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의 기대 득점 및 기대 실점의 총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런던 북부에 위치한 두 팀이 순위표의 끝과 끝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의 경기 평균 기대 득점은 2.65골에 불과합니다. 이 지표의 경기 평균이 아스널보다 낮은 팀, 즉 기대 득점 값이 아스널보다 적은 팀은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 뿐이며 이 두 팀 모두 타이트한 경기 운영과 역습 공격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 토트넘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 평균 기대 득점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인 3.54골로 첼시의 3.47골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보자면 토트넘이 영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4년 10월 브라이튼에서 열린 토트넘의 2대3 역전 패배를 기억하시나요?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토트넘은 후반전에 18분 사이에 3골을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의 경기 방식과 아스널이 피해야 하는 결과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위험이 많이 노출됐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열리기 직전에 스카이 스포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오픈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경기 양상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했었습니다.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소를 지으면서 답했습니다. 계속 열어두고 모두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의 경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르테타는 통제에 집착하며 이를 지배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릴 넘치지만 섬세한 포뮬러1 차량과 아르테타 감독의 견고한 SUV 차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세트피스에 대한 두 감독의 대조적인 접근 방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스널의 많은 성공은 데드볼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르테타 감독이 니콜라스 조버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선임한 이후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 능숙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을 아르테타 감독은 하고 있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5월 결국 나는 성공하는 팀을 만들 것이라면서 그것은 세트피스에 대한 노력 때문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세트피스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닉 몽고메리 코치를 영입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집중도는 다릅니다. 아스널과의 대조는 분명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이 최근 2번의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코너킥으로 3번이나 득점했고 또 2경기 모두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축구에서 어떤 측면이 중요하고 또 어떤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더 큰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에 토트넘이 실점한 코너킥 상황을 두고 또다시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은 마치 럭비 경기의 스크럼처럼 보이는데요. 축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세트피스에 대해 생각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에게는 축구 경기에서 모든 우위를 활용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2004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해온 아스널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트피스와 소위 다크 아트, 암흑 예술, 안티풋볼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전술적인 파울, 또 굉장히 거친 축구, 그 모든 시도가 그 일환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아르테타 감독은 우승을 위해서 개선 가능한 모든 디테일에서 최대한의 것을 끌어내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아르테타 감독은 새로운 시즌 아스널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구체적으로 리스타트라고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 아스널보다 더 미세한 변화와 조정, 디테일에 집중하는 팀은 없습니다. 올 시즌 아스널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핵심 원칙 그리고 클럽이 추구하던 축구 브랜드까지도 거의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정도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그 반대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세부적인 면을 조정하기보다는 플랜 A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신념은 계획만 제대로 세우고 이를 온전한 체력으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다음에 우리가 상대할 팀에 맞춰서 적응하는, 대응하는 축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구가 성공할 경우에 이점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세부적인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이익이 아니라 최대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팀 빌딩 방식인 것이죠. 그 중심에는 축구에서 전술이라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실용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모든 전술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아르센 벵거 감독이 지휘하던 시절 아스널은 성공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는 낭만주의 또는 예술주의적인 축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스널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승리를 향한 것이죠. 5년 전 아르테타 감독이 감독 데뷔 시즌에 FA컵 우승을 이뤘을 때처럼 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팀이 특정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특정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타일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시대가 힘들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물론 토트넘이 이 부상 위기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은 더 전통적인 4-2-3-1 전술을 구사하는 등 변화를 꾀했던 점은 그나마 존중할 만하겠죠. 2023년 11월 하지만 그때의 경기 토트넘이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선제골을 넣고 나서 후반전 내내 겨우 9명의 선수로 뛰면서 1대1 무승부에 매달리는 운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을 고수하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며 1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야 친구라고 말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보여줬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난해 9월 아스널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서고 있었을 때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퇴장당하자 10명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첼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리드를 지키기 위해 하프라인도 아니고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까지 내려가서 수비하는 정반대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맨시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비겼지만 경기 종료 몇 초 전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운영을 했던 것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랜 제자인 아르테타 감독이 주제 무리뉴식의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스널의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아르테타의 이러한 시도가 그렇게 큰 충격적인 행동일까요? 과르디올라 감독을 낭만적인 감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경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 클럽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 끊임없는 우승 기계를 구축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수단이었지만 사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과 2023년 사이에 맨시티가 얼마나 더 피지컬적으로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술적 유연성도 충분한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던 겁니다. 특히 아르테타의 아스널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이끌면서 가장 실용적인 축구를 펼쳤을 때 시절의 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코치로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는 다른 면, 즉 우리가 맨시티 감독에게 실제로 투영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와 낭만주의를 멀리서 지켜보고 따라왔던 인물이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플레이를 유지하며
잠독직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포스테코글루인 겁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 한 사람만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더 높은 가치나 목적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만의 길을 사실은 걷고 있는 패배 모방자가 아닌 그 자신의 유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펩은 아르테타는 우승으로 본인의 방식을 증명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에 증명했던 그 우승의 성과와 결과와 결실을 지금 토트넘에서는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한 답은 영원히 내릴 수 없겠지만 경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과연 어떤 팀이 결과를 가져가고 어떤 선택이 옳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와 깊이 있는 분석, 현지 독점적인 컬럼 내용,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